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경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은 일진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사주 명식 일간 경금이 되겠고요. 그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 목화 토금수 중에서 금에 해당이 되는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 수를 오행이라고 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 그죠? 땅을 말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행을 이렇게 목화 토금 수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 토금 수를 갖다가 음양으로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목이라고 하는 것도 음목과 양목, 화라고 하는 것도 음화와 양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도 음토와 양토, 금이라고 하는 것도 음금과 양금, 수라고 하는 것도 음수, 양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오행을 갖다가 두 가지 음양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그걸 십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십간 내지는 12지지를 놓고 보게 되는데, 이것을 십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걸 갖다가 12지로 분류를 했을 때는 자축인묘, 12지지죠. 12지지로 나타냈을 때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가지 글자로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천간, 십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주에 있을 때는 일간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것이 나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십간, 십이지는 이제 별도로 기초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오행과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이거는 양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 똑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이라고 하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매우 단단하고 강한 그런 무쇠 같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인데, 신금 같은 경우는 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마치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경금에 비해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오늘 공부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와 같다 그랬죠. 매우 단단하죠. 단단하고, 그 다음에 굳세다 그럴까요? 굳세다 내지는 굳세다. 그렇죠. 이것도 굳센 것도 맞고 강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금 같은 경우에는 강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일간이 경금인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매우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인한 특성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강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단점일 때는 너무 고지식하고 뭐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성향 내지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좀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강한 것을 또 잘 활용하게 되면 국가라든가 어떤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신념을 갖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강한 것을 장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강한 금을 갖다가 단련하게 되면은 강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왕하고 신왕한데 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강한 경금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단점으로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잘 단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뭐예요? 정화가 있는 것이고요. 정화, 그 다음에 편관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시켜서 경금을 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정화가 하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공력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화라고 하는 것, 칠살평관이라고 하는 병화가 전혀 용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물을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강한 경금을 좀 단속하고 통제하는 그런 용도는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매끄럽고 경금을 갖다가 좀 더 아름답고 사람이 쓸만한 어떤 그런 기물을 만드는 용도로서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 경금이 화를 보는 것은 중요한데 그 화 중에서도 정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일간이 왕한데 정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병화라고 하는 것도 놓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화도 없고 요 병화도 없는 경우에는 다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가 있어서 왕한 경금의 기운을 설기순쇄한다라고 하면 경금의 용도가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간 경금이 왕한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뭐 신왕 무의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조폭이 되거나 뭐예요, 그 안 좋은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정화를 보는 것, 다음으로 병화를 보는 것, 이도저도 없다 싶으면은 마지막으로 수를 봐서 금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그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금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 4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죠.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에 해당했다.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계절이죠.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는 극해요. 뭘 극하죠? 금을 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4,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도 왕합니다. 너무도 왕하기 때문에 이 화가 금을 극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금이라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왕할 때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왕한 화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경금 자체가 특성이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너무 화가 많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금이 소용된다 그래요.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이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녹일소, 이게 녹일소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녹일용자에 해당이 되는 거면서, 여기서 말하는 소용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녹여서 새로운 기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금을 적절하게 달구거나 적절하게 녹여야지만 그 금을 다시 용도 있는 기물로 만드는 것인데, 요 소용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금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돼요. 적당히 녹여야 되는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녹여 버리면 녹아서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특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필요한데 그 화도 어느 정도 금을 단련할 수 있을 정도의 화가 필요한 것인데, 너무 많게 되면은 금을 녹여서 쓸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4월이 태어났을 때는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왕한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화를 적절하게 통제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수가 통제를 하게 됩니다. 수는 왜 화를 통제하죠? 수는 뭐예요? 극하죠. 뭐를 극하죠? 화를 극하겠다. 수극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봤냐면은 그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노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체르노빌이 뭐냐면 옛날 구소련 시대, 지금은 우크라이나 지방 정도 될 거예요. 구소련 시대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지금은 핵발전소라고 말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 체르노빌 그쪽 근처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불모지가 돼버렸죠. 체르노빌 이 핵발전소가 폭발을 했을 때 그 열기라고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멜트다운이라고 하는데, 원자핵 그 연료가 녹아버리면 콘크리트든 온도가 뭐 몇 천도 몇 만도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다 녹여서 땅속 지하까지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기를 식혀줘야 되는데 열기를 식힐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 버리면 아무리 물을 갖다 붓다든가 해도 그 물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그 폭발하기 이전에 적절한 정도로 물을 넣어가지고 통제를 시켜주게 되면 그 열기를 갖다가 활용하게 되는데, 그 열기를 갖다가 수로서 물로서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죠.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마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금이 4월, 5월에 되는데 수가 없다라고 하면 화가 너무 치열해져 가지고 통제를 못하게 되면 금을 갖다가 단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갖다가 녹여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금 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를 봐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수는 임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4월의 열기를 갖다가 임수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이 너무 뜨거워지면은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녹여버리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있게 되면은 화를 낮춰줌과 동시에 금이 녹아서 소용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금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4월의 열기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용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4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절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에서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 내지는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데 통근이 되어야지만 임수가 마르지 않고 충분히 4월의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 임수가 아니라 개수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임수가 없는 경우에는 요 개수 같은 경우도 쓸 수가 있죠. 하지만 개수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낮춰주는 그런 용도는 있을지언정 경금을 갖다가 이렇게 경금을 갖다가 식혀주거나 경금을 갖다가 닦아내는 그런 용도는 없기 때문에 똑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수기 유행시켜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열기를 식혀주는 두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닦아내는 용도는 없습니다. 단 열기를 식혀주는 용도만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겠죠. 물론 개수가 있을 때도 지지로 금수가 있어서 개수의 뿌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히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임수 내지는 개수가 있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임수, 개수만 있어서는 되고 반드시 지지로 금수가 있어서 다시 이 개수의 뿌리가 되어 주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4월의 경금 배합하는 용신을 추정하는 그런 원칙, 원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명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의 기본 지장간을 봐야 되겠죠. 무토, 경금, 그 다음에 사화가 아니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화라고 하는 것은 곧 병화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간 경금이 양화인 사화 원령만 놓고 봤을 때 격국은 뭐예요?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사중 병화는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관성인데 양대 양이니까 편관이 되겠죠. 그래서 편관격 내지는 이거를 갖다가 칠살격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 되죠. 그래서 칠살을 왕하고 일간은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자, 사중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강의할 때도 만들어 놓은 동영상인데, 사는 중요한 것은 화가 왕한 화가 왕한 계절, 화가 왕한 그런 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중요한 건 사중에 경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간과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뭘 할 수 있다?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상으로 장생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됐든 경금이 됐든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죠. 하지만 원령에 있는 화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한 것이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관격, 칠살격이면서 일간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살중 신경한 사주 내지는 신약 살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가 왕한 것이 너무 치열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이 화를 갖다가 칠살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수가 있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식신인데 이것이 칠살을 제해주니까 식신 제살이 될 수가 있겠고,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경금 입장에서 개수는 상관이 되겠죠. 상관.
그래서 상관이 칠사를 지낸다, 상관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 있는 것보다는 임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제사라는 것보다는 식신제사라는 것이 더 좋은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여 임수가 있어서 식신제사를 한다라고 하면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수 내지는 금이 있어서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연에 자수가 시제 연지에 자수가 있겠고 경금이 있습니다. 이 경금이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된 거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비경격이라고 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월지 가지고 칠살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일간이 이렇게 비견을 보게 되면 일간이 세력을 있기 때문에 칠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 임수는 아니더라도 연지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죠. 상관을 받기 때문에 자수로서 열기를 갖다가 통제시켜 줄 수 있는 상관 제사를 할 수 있는 사주 국세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자수 가지고 경금을 갖다가 닦아낼 수 있는, 경금을 좀 말끔하게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없기 때문에 임수로 내지는 해수를 보는 것에 비해서는 사주 국세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령이 아무리 화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자수를 본 상황에서 천간에 경금, 신금, 다시 경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천간에 있는 세 개의 경금이 다 월령의 뿌리를 둔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금이 점점 세력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하여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주국세가 아까는 살중신경 내지는 신약사랑은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국세가 짜여지게 되면 사주국세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경금, 그 다음에 월간, 연간의 경금이 있게 되겠고, 일지에서도 이렇게 금을 보게 되면 사신이 합하죠. 사신, 물론 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천간으로 금이 많게 되면 사신합은 사신 합금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령 하나만 빼고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이 아니라 신강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신강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왕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화로서 왕한 경금을 절제시켜 준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화가 반대로 약하기 때문에 수로서 화를 제하는 것은 오히려 온당치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월령 자체에 화만 놓고 봤을 때는 수로서 월령에 있는 화를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금이 다시 많아졌기 때문에 화를 오히려 살려주는 것이 더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겠고요. 반대로 수가 있는 것은 오히려 온당치 않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용신과 희신이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3주를 놓고 봤을 때는 월령인 화가 왕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금이 다시 왕해서 신강한 사주가 되었다. 이거는 신강이라고 보지 않고요, 신왕으로 놓고 봐도 돼요. 신왕. 왜냐하면 월령에 있는 장생된 경금이 합을 해가지고 일간이 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신왕 살천이라고 해요. 신왕 살천. 일간은 왕하고 살은 약해져 있다. 신왕 살은 얕을 천자죠. 그래서 이렇게 신왕살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겠고요. 오히려 생시에서는 화를 상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사주국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사신 합해서 금으로 화에 있다라고 봤죠. 이렇게 3주까지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원래적으로 4월이기 때문에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은 사신합
해서 요거는 금으로 본다라고 금으로 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금이 세 개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왕한 사주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억제하기보다는 화를 살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병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수는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역할을 또 하지만은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이 자수는 그렇게 좋은 자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병격에 가까운 사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가 원령에 있는 사중 병화의 뿔을 두고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병화는 사신 앞에서 사화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칠살 병화가 좀 많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주국사가 되면은 4월이라 하더라도 한습해지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 똑같은 병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술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신합수한다 하더라도 술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이 술에 약간은 풍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병자시에 비해서는 뭐예요? 병술시가 조금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화도 여기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사신 앞에서 화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임오시를 볼게. 가장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임오시를 놓고 보게 되면은 오화를 받지만은 역시나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화를 억제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 보는 것을, 천간에 임수 보는 것을 좋게 봐야 되지만은 원칙적으로 금이 너무 왕한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명식은 뭐예요? 금이 너무 원령을 갖다가 사신 함으로 인해서 금이 너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운세 자체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살펴보시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을 살펴보고 오늘은 빨리 사주 분석 특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분석 특강. 오늘 사주 분석 특강에서 볼 사주 명식은 갑신년, 기사월, 경호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사주 명식은 2020년 5월 17일 일요일 경자년, 신사월, 경신 1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죠. 양에 해당되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이면서 이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요. 완철금, 굉장히 거칠고 어떤 단단하고 강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인 것이고요. 이 강인한 성형, 단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금은 반드시 화를 봐야지만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범종을 만들 수가 있겠고, 사람이 이 쇠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집을 짓고 동량짐으로 썼다라고 하면 요즘은 경금을 가지고 철골 구조로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경금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가 있게 만드는데, 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칠고 단단한 경금을 기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의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금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같이 월령이 4월인 그러한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한 계절입니다. 화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경금이 화를 봐야 되는데,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화가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요불급. 적절하게 경금을 단련하면 좋긴 하지만은 너무 화가 왕하게 되면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어떻게 한다? 소용시킨다라고 해요. 소용시키면 녹여서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취용할 때는 적정한 화의 온도가 필요한 것이 너무 뜨거운 것을 것은 필요가 없죠. 제가 아까도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핵 분열을 일으켜서 핵 분열로 일어나는 열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 열기에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것이 핵 발전소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인데, 분열을 할 때 그 열기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통제를 못한다고 해서 핵 분열할 때 과열되게 되면 옛날에 체르노빌 핵 폭발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저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이 폭발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금을 갖다가 화를 가지고 적절하게 단련해서 해야 되는데, 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화의 열기를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녹여서 쓸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4월, 특히 내년 다음 달에 5월도 마찬가지로 화왕절을 할 때는 화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경금이 4월 내지는 경금이 5월에 필요로 하는 수는 계수가 아닌 임수가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큰 것이고, 계수는 그 정도의 공력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보게 되면 임수로서 사중에 있는 병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신인 임수로서 7살 사중 병화를 갖다 억제시켜 준다고 해서 식신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식을 보게 되면 경금이 4월에 태어나서 원칙적으로 일간은 좀 약하고 원령에 있는 관살이 왕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살중신경 내지는 신약 살왕한 사주, 신약 살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인데, 요거는 사신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원래는 신약살왕 내지는 살중신경인데 사신합하고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사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사는 뭐예요? 또 금의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신약한 일간이 반대로 강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오히려 신약한 것이 아니라 신왕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화를 더 키워줘서 금을 단련시켜주는 그런 용도가 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 사주 분석 특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령이 있어요. 원령.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하든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하든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좋은데, 이걸 갖다가 충하거나 내지는 합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 격이 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화가 왕한 계절 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는데, 사신합하고 이렇게 금이 투출하게 되면 격이 깨짐으로 인해서 사주 자체가 한쪽으로 평고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 있는 명식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비교 분석, 사주 분석에는 원령을 합하는 것, 원령을 춘항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경금이 4월이 태어나서 원래는 살중신경, 신약사랑은 사주 명식이 되어야 되는 사주인데, 연지에서 신걸 보게 되면 이것도 사신합하게 되죠. 사신합. 원래는 사신합하게 되면 원래는 수가 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인데, 이렇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금이 이렇게 일간 경금이 있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신합해서 수가 된다라기보다는 금으로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간 자체가 반대로 왕해지는 것이고요. 원령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아야 하는데, 원령 자체 사주 중에 있는 병화가 약화되면서
합해서 월지와 연지가 합을 해서 금이 왕해지는 것이 왕해지는 국세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다시 신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격이 어떻게 됐다? 격이 변했다. 격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격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취용을 해서 이쪽 화를 쓰기보다는 경금은 정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취용하게 되는데 간목으로서 화를 생주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금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수를 보기보다는 다시 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사주가 만약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사신 앞에서 금으로 화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오중에 있는 정화를 써서 병금을 갖다가 단련해야 되는 그런 명식이 되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문제면 이 자수는 갖다가 오화를 갖다가 충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지로는 좌우상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배우자궁과 일지궁이 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궁과 연지궁 사신 또 합을 하죠. 사신 합해서 이건 저는 금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간 자체가 왕해져서 화를 써야 되는데 이 화는 좌우쪽으로 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화가 합해서 또 금으로 화이기 때문에 이 병화 자체도 매우 약해져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화가 살아나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초년 운세 같은 경우에는 경호대운 같은 경우 대운은 10대운이기 때문에 기사대운은 없겠죠. 자, 경호대운, 신미대운 같은 경우에는 오미합 이렇게 되게 되면은 조금 화가 살아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임신, 계유, 그 다음에 갑술대운은 좀 무행무덕하더라도 다시 을의 병자 대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사주가 어떻다? 국세 자체가 많이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임신계유 들어가게 되면 임수가 병화를 파할 것이고요. 계수 자체도 병화를 갖다가 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주가 화가 왕에서 염날해 보이죠. 근데 사신합 좌우충으로 해서 화가 오히려 약해져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을의 대운 들어갈 때는 사해상충까지 맞게 되기 때문에 화가 완전히 다 버리게 되겠죠. 경금 입장에서 관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명예에 어떤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나이가 이렇게 을의대운 들어가게 되면 나이가 이제 육순으로 넘어가겠죠. 나이가 많을 때 명예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직급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이런 쪽 직장 쪽에서 관성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퇴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명망가였는데 큰 어떤 명예 손상을 입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되게 활동도 잘하고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 대운이 바뀜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는데 떨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예전에 있었던 비리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굉장히 큰 곤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관성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을의 대운 들어오게 되면은 그나마 있었던 열기마저 다 충파되게 되면 관성이 다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지만 격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격을 잡게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합을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이렇게 월령을 갖다가 충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운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몸을 많이 상한다거나 명예 손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저 오늘 핵심적인 건 뭐예요? 월령은 충하는 것도 그 다음에 합하는 것도 꺼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